헌승범이라고 합니다. 예, 간단히 뭐 소개하면은, 예, 세정에서 지금 수능 수학이랑 수리논술 강의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수학 좀 가르치는 철학 잠깐만 소개하면은, 예, 요게 이제 네이버 모 카페인데, 예, 보통 이제 6월, 9월, 예, 수능까지 해가지고, 예, 전부 다 이제 100배 이렇게 맞은 학생들 이제 수능 끝나고 이게 명예회전장 인터뷰를 하는데, 예, 제자가 뭐 작년에 인터뷰했던 내용 잠깐 보면은, 예, 저는 그래서 가르치는 철학이 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어떤 이제 수능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정석적인 풀이, 어떤 스킬을 쓰지 않고, 예,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정석적인 풀이하는 걸 좀 강조하고, 예, 이런 스타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6월 모의평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최근에 나왔던 모의고사 중에 가장 좀 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특히 이제 22번이 뭐 확통 문제가 뭐 나왔다는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출문제 분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나름대로 예, 좀 오래 해왔고 예, 상위권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예, 조금 인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예상 등급권 잠깐 말씀드리면 요 정도 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미적분 선택자 기준으로 조금 위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선택자 얘기를 하면은 예, 올해 미적분 선택자들이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예, 예전보다 커트라인이 좀 올라간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너무 쉬워서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일반적인 고3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만약에 5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예, 한 공통에서 22번 정도 하나 틀리고 미적분에서 한 30번 정도 5월 모의고사에서 틀린 학생 정도가 그냥 그 정도 실력 유지된 상태로 유평을 봤으면 이번에서도 공통에서도 22번 정도 좀 해결하지 못했을 것 같고 예, 미적분은 아마 그 정도 5월에서 30번 해결 못한 수준이면 예, 미적분 선택자는 아마 28, 29, 30 거의 다 해결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 고3들 얘기해보면 5월 달에 한 92점 정도 받은 학생들이 예, 뭐 찍어서 맞거나 이런 돌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84점 내외 정도, 예, 그 정도가 나온 게 고3 일반적인 학생들의 어떤 예, 레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선택자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제 매스컴에서 뭐 수학이 쉽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예, 지금 미적분 선택자가 많이 없어서 거의 확통 얘기입니다. 확통 얘기. 그러니까 예, 뭐 좀 미적분 선택자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작년 수능보다 좀 쉬웠다 뭐 이런 얘기 자체 작년 수능이 어떤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작년 수능 얘기 잠깐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커트라인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예, 미적분 선택자는 28, 29, 30을 맞아야지 미적분을 선택한 어떤 좀 보람이 있는 건데 예, 28, 29, 30을 고3에 이렇게 맞추는 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자제분이 전체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자는 전체 몇 점 또 확인을 좀 해야겠지만 28, 29, 30 중에서 도대체 몇 개를 맞았는지 예, 반드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죠, 자체가. 예, 좀 가혹한 얘기인데 지금은 뭐 확통을 어느 한 학생이 워낙 많아서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28, 29, 30에서 3개 다 틀리게 되면 평상시에 자기보다 훨씬 못했던 애들을 확통 선택한 친구들보다 수능 때 점수가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했으면 수학을 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28, 29, 30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남은 기간 준비해야 되고 이번 시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이런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부터 나오는 트렌드인데요. 보통 이제 뭐 시험이 요즘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좀 작년 요거부터 좀 보시면 이게 파일이 예, 요게 재작년도 수능 분포돼요. 재작년도는 만점자가 1,500명이었습니다. 1,500명.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뭐 1등급 컷이 뭐 5,000명이 가까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작년 데이터입니다. 작년은 100점이 780명, 반 정도밖에 줄었습니다. 반은. 그래서 요즘 시험은 어떤 트렌드냐면 중상위권 학생한테는 쉬운 트렌드입니다. 왜냐면 어려운 문제 몇 문제 빼고 나머지는 엄청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한번 80점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보기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목표가 90점대, 100점대 이렇게 하는 학생한테는 시험이 많이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점자가 작년에 반 정도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96점도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 수능으로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여학생은 만점자가 100명도 안 됩니다. 100명도. 예. 특히 이제 상위권 세계로 올라가면은 예, 여학생들의 어떤 96점, 100점의 어떤 비율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조금 여기
저희도 최근에 이제 어떤 여학생 어머니하고 상담을 했는데, 여고에서 이제 이렇게 한 것 같고, 예, 수학이 자기 따님이 뭐 이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위권으로 갈수록 원하는 점수 받기가 요즘 쉽지 않은 트렌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유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 6문제까지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 42.2%인데 쉬운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이 문제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시험 보셔도 20%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어머님들 여기서 보셔도 20%가 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거 28번 쉬운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어머님들이 보셔도 20%가 나오는데, 미적분 선택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근데 이게 초기에 좀 나온 거, 이게 메가 정답률인데, 예,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게 뭐냐면, 예, 사설기간 정답률은 실제 정답률이 아니라 실제 정답률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 있는 애들이 거기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뭐 빵점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어느 정도 좀 돼야지 여기 입력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나온 것보다 실제 많이 낮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까지가 좀 어렵고, 이 다음은 엄청 쉽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평상시의 목표가 뭐 한 80점, 뭐 70점, 뭐 이렇게 받는 친구들은, 앞에 보면은 막 날아다니는 거, 내가 이렇게 수학 늘었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커뮤니티에서 글 올라온 거 보면은, 이 6개 빼고 다 풀었더니, 70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70분. 예. 나머지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70분 동안 6개를 풀었는데, 70분 동안 6개 중에 하나도 못 풀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됐을 때가 76점입니다. 예. 근데 그런 친구가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2학년 때 모의고사까지는 계단식으로, 예, 이렇게 찔끔찔끔씩 올라가는데, 지금 수능 어떻게 되면 그냥 쭉 이렇게 가다가 6문제, 5문제가 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이제 보통 84점 이상부터는 어머니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84점하고 88점하고 실력 격차 굉장히 큽니다. 88점에서 92점 굉장히 크고, 왜냐면 그 한 문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그 한 문제 더 맞히는 실력 차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92점, 96점, 100점 이 실력 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수능 세계에서는. 예. 이걸 좀 정확히 이해하셔가지고, 예, 문제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유평 얘기가 요즘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평가는 이게 브리핑인데, 어머니께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 때 이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은 수능이 쉬웠구나가 아니라, 작년 수능이 상위권 학생들한테 맞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확동 선택 말고 미적분 선택지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가형 시절에 뭐 시험 어렵다는 얘기 많이 좀 들으셨잖아요. 가형 시절 맨 마지막 시험이 100점자가 제 기억으로는 850명 수준이었는데, 작년 수능은 만점자가 780명 수준이라서 가형 시절보다 100점이 더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예. 미적분 선택자가. 예. 이렇게 돼가지고, 예, 이게 핵심이 뭐냐면, 작년보다 이게 조금 더 문제에,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자체가 압도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예. 그래서 여기는 그런 학생이 없으시겠지만, 이번 점수가 80점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개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평가원에서 노골적으로 그냥 개념을 내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이제 스킬 먹히는 문제 안 냅니다, 이 자체가. 이게 그 평가원에서 지금 제일 1순위예요. 스킬 먹히는 거 좀 안 내고, 그래서 개념 묻는 문제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보통 스킬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가 맞냐면 5개념이 맞습니다. 그 스킬이라는 걸 어떤 특정한 상황 때만 딱 쓸 수 있는 건데, 그 상황 벗어나면 못 쓰잖아요? 벗어나도 막 쓴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5개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5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해서 지금 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자제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없겠지만, 시험 보고 와서 이제 애들이 자꾸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뭐 실수했다고 뭐 이런 거짓말 자꾸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알겠죠? 예, 스킬 먹히는 거 문제는 절대 안 내고, 이게 뭐냐면, 계산이 긴 문제 안 낸다는 거예요. 계산. 그러니까 계산이 길어야지 실수를 하죠, 애들이.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그래서 어머니들이 다 착하시니까 이제 갔다 와서 이런 거죠. 뭐 몇 번은 뭐 다 풀었는데 끝에 가서 무슨 뭐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뭐 본수를 뭐 안 했다는 뭐 이렇게 하고 뭐 문제는 뭐 다 했는데 문제를 거꾸로 봤다니 막 이런 얘기 자꾸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극소수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뭐 좀 안전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이번 시험이 약간 좀 평이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호흡이 긴 문제가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설명 가셔가지고 강사님이 이렇게 정리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예. 이건 그냥 평가원에서 발표해요.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강사님이 어떤 개인 의견으로 얘기하는 거는 보통 대치동에서는 거의 기출문제 갖고 수업할 학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 기출문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아까 제가 그 처음에 표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게 저희 반 학생이 이게 좀 약간 흐릿한데 좀 잘 봐. 이게 저희 반 이제 어제 현장에서 본 학생 현장 답안지 캡처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5번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보면은 이게 끝인데 풀이가 길지 않죠. 몇 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개념을 딱 정확히 읽으면 풀이가 몇 줄 안 돼요, 이거.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얘기할 텐데 뭐 이번에 좀 가가지고 뭐 좀 다 잘 보셨겠지만 우리 애들이 2학년 때나 이럴 때보다 성적이 좀 떨어지시면 3학년 가시게 되면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학생처럼 반드시 평상시 모든 문제를 정돈해서 푸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정돈해서. 이게 그러니까 보통 좀 수학이 약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시험 시간을 다 퍼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푸냐는 거예요. 이 학생, 이제 어제 시험 보는 학생인데 참고적으로 이제 이 학생은 작년 수능 96점이고 이번 시험은 100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미적분 선택자고 보시면 이게 아까 15번부터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15번 풀이가 요 정도에서 끝내고 보면 글씨 몇 줄 안 되죠. 그죠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이게 지금 21번입니다. 21번도 보시면 몇 줄 안 됩니다. 구조 자체가. 구조 자체가. 안 되고 이번 시험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문제가 22번인데 22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엑스표 돼 있죠. 풀었는데 못 푼 거예요. 풀었는데 못 풀어가지고 패스하고 넘어가서 미적분 30번까지 다 풀고 와서 다시 풀어서 맞은 겁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22번이 지금 이제 지금 뭐 어머니도 아시게 보면 설명에 이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 이거 평가를 봤는데 평가 문제를 속된 말로 좀 까는 해설이 있잖아요. 그냥 그 분께서 평가 문제를 자기는 못 푼다고 고해성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머니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국가에서 내는 진짜 이게 군차에 대한 이런 시험에서 22번, 30번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런 거를 막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평가원 모르고 그냥 막 씹으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번을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확통이 나왔다는 거예요. 확통이. 지금 뭐 커뮤니티 이렇게 보시면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을 텐데 22번을 어떻게 푸는지 아예 모른다고 자기가 이슈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체. 아니 확통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상위권 학생 중에 96점 받은 학생 중에 이제 22번만 틀려서 96점 받은 학생들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막 평가원을 원망해요. 왜 평가원은 왜 하필 이런 거 내가지고 우리 애가 틀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뭐 이제 어제 무슨 뭐 인강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막 총평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럼 22번 전부 다 평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슨 도론변이 사생아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6평 때 그냥 이렇게 잘못 낸 문제. 어차피 그리고 수능 때 가면은 다시 뭐 지수로그 함수로 회귀한다더니 뭐 이런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어머니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작년 6평 때 22번에 지수로그 함수가 처음 나왔어요. 처음. 그래서 그때 나오고 9평 때도 또 지수로그 함수 나오고 수능 때도 지수로그 함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6평이나 시험 자체는 자제분들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 수능의 어떤 예고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정확히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체가. 근데 이걸 했는데, 무슨 이게 무슨 확통이니 뭐니, 뭐, 그러니까 아예 푸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좀 메모 가능하시면 좀, 이거 자체를 이거를 점화식을 만들어서 푸는 건데, 그 점화식을 만드는 생각을 다,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그 22번하고 이번 수능에서 이번 6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22번, 28번인데 해설 강의를 뭐 5개에서 10개 정도 들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방식으로 푸는 해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게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만식을 만들어서 푸는 걸 못하니까 수능 평가원에서 신유형이 나올 때는 처음에 반드시 구조를 약간 단순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신유형이기 때문에 그 문제 어떤 출제 의도나 방향성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어지럽게 내게 되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심플하게 되는데 구조가 심플한 걸 이용해가지고 돌아가서 푼 거예요. 돌아가서 확통으로 이상하게 풀고 나서 자기 확통으로 풀고 나서 잘못 풀었다는 거 아니라 평가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이런 게 되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 그래서 이번 시험이 이 학생이 이제 아까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 위평 어땠니? 했을 때 이 학생의 첫 번째 멘트가 뭐냐면 이번 6월 모의고사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 그래서 이 시험 자체가 보통 해석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좀 대비하셔가지고 이런 문제 자체가 수능 때 연결돼서 나왔을 때 반드시 맞을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22번 처음에 못 풀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고 이게 이제 미적분 28번이고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미적분 28번이고 미적분 29번이고 미적분 30번입니다. 시험장에서 풀이에요. 그래서 미적분 30번이 예전 30번보다 호흡이 좀 짧아가지고 30번이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랑 비교하면은 공통에서 21번이 작년 수능보다 쉬웠습니다. 근데 원래 작년 수능이 21번이 역대 21번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21번 정답률이 보통 10% 되는데 작년 21번은 2% 3%밖에 안 돼가지고 작년이 어려웠던 거고 30번이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지금 6월, 9월 이렇게 수능까지 갔을 때 아이들의 학습 상태가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난이도가 6월보다 9월이 좀 올라가고 9월보다 수능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되면 6월이 좀 확 어려웠다가 9월 때 확 내려갔다가 수능 때 다시 확 올라가고 이게 사실 정상적이지 지금이 제가 보기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험지 자체가 잘 보신 분은 나중에 난이도가 올라갈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고 근데 좀 약간 못 보신 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개념 문제입니다. 개념 문제고 28번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몰랐어요. 몰랐었는데 어제 밤에 평가원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거 보고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이게 충격과 공포의 경악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28번을 제가 좀 불러드릴 테니까 이게 평가원 보도자료의 출제 의도가 뭐냐면 매개변수 미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제분들을 이 문제를 반드시 매개변수 미분법으로 풀 수 있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해설 강의를 한 10개 가까이 했는데 당연히 지금 시중에 있는 풀이가 28번은 매개변수 미분법 풀이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22번하고 28번은 평가원에서 나온 보도자료하고 맞는 풀이가 없어요. 지금 구조 자체가. 그만큼 이 문제가 해석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학생은 당연히 하기 쉽지 않겠죠. 다만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상위권 입장에서 매개변수 미분법을 안 쓰고 돌아서 계산해서 한 바닥 계산하면 나오긴 나오니까 많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 자체. 그렇지만 수능에 갔을 때는 함수가 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평가원 문제가 처음에 신유형이 나왔을 때는 구조를 단순하게 해서 함수가 좀 단순해서 매개변수 미분법을 안 쓰더라도 맞출 수 있었는데 실제 이제 이게 다음에 진화돼서 나올 때는 출제 의도대로 보지 못하면 못 풀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반드시 좀 봐두시고 이 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100점은 100점인데 현장에서 28번하고 이 학생도 매개변수 미분법으로 못 푼 겁니다. 이 풀이 자체가. 그래서 28번하고 22번은 이 학생도 출제 의도대로 풀지 못한 거예요. 구조 자체가. 참고 좀 하셔서. 그래서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고3 어머니들은 이게 아이들의 거짓말에 속아넘어가지 않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게 무슨 실수. 우리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자기 변명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산 실수할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잘못한 거냐면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돌아가니까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멘탈이 나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6문제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6문제 제외하고는 너무 문제가 쉬워가지고 애들이 시험 보면서 행복회로에 빠져서 내가 수학이 이렇게 늘었나? 막 이러면서 시험 봤는데 무슨 어떻게 멘탈이 나갑니까? 그래서 다 거짓말이거든, 다 거짓말. 그 자체가. 고3 어머니들 이거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그 학생 풀이 보고 되게 정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문제를 보자마자 덤벼들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세우고 구조를 설계하는 부분을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난 다음에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돈스럽게 딱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풀이가 안 들어가고 구조 자체.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고 기계적으로 막 이제 푼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이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푸는 애들이 길이 잘못 들어가면 풀이가 쭉 늘어지면서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문제 실수를 잘못 이건 수능에서 불치병 이론입니다. 불치병 이론. 문제 안 읽고 이거는 불치병 이론. 그래서 이게 진짜 제일 문제. 이걸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 3학년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는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자꾸 얘기하는데. 방향성 잘 잡는. 요즘 오늘 어떤 어머님 이렇게 해서 했는데, 2학년 때까지도 모의고사 보면 뭐 하나 틀리거나 이렇게 했는데, 6평 봤더니 무슨 76점 이렇게 나와가지고, 3학년 때 애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상위권 학생 입장에서 6편, 9편보다 수능 때 잘 보는 학생 비율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위권 학생 말고. 예, 제 경험적으로 20명에 1명 정도 나옵니다. 20명에. 이번 시험 못 보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개념이 아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대학교 교수님 외에는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설이나 이런 교육청 이런 거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랑 다른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평가 문제 잘 보는 학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꾸 얘기하는. 그래서 고3 어머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소에 뭐 이 앞에 무슨 이런 것들은 점수 잘 나왔다가 평가 때 안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애가 이번 시험만 실수해서 못 봤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장수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라는 거죠. 정확히 분석하셔가지고 지금 아니면 공부 방법을 바꿀 시간도 이제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지금 6월인데 뭐 얼마나 남았을까, 수능 자체. 지금 이렇게, 예, 자기가 잘못되게 가고 있으면, 그러니까 단추 잘못 끼면은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처음에 겨울방학 때부터 이상한 수업 적으로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근데 제일 비참한 건 뭐냐면, 수능 전날 단추가 잘못 낀 거 그때 안 거예요. 끝까지 내려가서 마지막 단추 낄 때 알잖아요. 그게 제일 비참한 거, 제일 비참한 거. 단추 잘못 낀지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단추를 빨리 다 풀고, 처음부터 단추 다시 채우셔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대치동 요즘 정시로 가는 학생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이상한 학원에서 이상한 대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모의고사 자꾸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3학년 세계 성공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이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느낌 알겠죠? 저 수능 트렌드 자체가 5문제에서 6문제만 어렵습니다. 5문제에서 6문제만. 근데 그게 난이도가 높아서 그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알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예, 정시로 간 학생, 유명한 학교 수기인데 이 학생이 원래 문과생이었어요. 문과생. 국어교육과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미적분 시험 봐가지고 미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대요.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풀고, 근데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9월 때도 또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이 학생은 나이가 작년에 이게 25살인가 6살인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멈췄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높은 레벨 올라가려면, 아까 얘기했죠, 미적분 28번, 29번, 30번, 뭐 이런 거 맞아야 돼. 그런 것들은 모의고사 풀면 애들 안 풉니다. 예, 자체가. 대부분 학생들.
어머님한테 점수 날라가는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못 풀면은 막 50점 나올 텐데 어머니 혼나니까 못 풀잖아요. 그 자체가. 자기가 이번 시험에 100점이 아닌 이상은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짓 하면. 그래서 이게 또 유명한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 학생이 서울 가고 나와가지고 엄청 똑똑한 학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6평 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가장 잘한 선택. 왜 그러냐? 6평에서 시험 잘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최상위권 의대 가는 게 목표였는데 가서 이렇게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기계적으로 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하면 또 자료 나오고 그죠? 이 학생은 서울 가고 학생이니까 머리 엄청 좋은 학생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예. 복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이따위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라는 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좀 공부 사이즈가 있는 학생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거랑 같다는 거죠. 구조 자체. 해서 처음에 오른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가면은 뭘 공부했지 이렇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여기 그런 친구 없겠지만 6평 봤는데 3학년 올라서 뭘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평상시에 이걸 해야지 28, 29, 30 뭐 등등 이런 걸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OX 한 다음에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점검하고 반성하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통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할 텐데 보통 수학 교육학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아무리 시간 줘도 못 푸는 문제. 가운데 게 뭐냐면 그걸 근접발달 요인이라는데 처음에는 잘 안 풀릴 것 같지만 이게 요리조리 뜯어보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서히 풀려나가는 문제. 그래서 처음에 그냥 보자마자 풀리는 문제를 푸는 거는 실력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의고사 보면은 처음에 그 문제만 풀고 난이도 높은 자기가 요리조리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 모의고사 볼 때는 풀 수가 없잖아요. 그 자체.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려면 중간 영역에 그걸 유식하면 근접발달 영역 문제라고 하는데 거기를 훈련해야지 수학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100점이 아닌 이상은 자기가. 여기 어머니들 자제분들 다 100점이니까 모의고사 이렇게 보러 다닐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돼. 내가 문제 자체를 반성하고 점검해서 내가 예전에 이번 6평 문제에서 아까 22번, 28번이 출제 의도가 쉽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에서 그게 연결돼서 나왔을 때 그 6평 때 풀었던 그 문제가 수능 때 맞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문제 풀고 맞았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저는 이제 수업 어떻게 하냐면 잠깐 뭐 제 얘기하고 마무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강의합니다. 스킬 절대 안 쓰고 좀 하시고 저는 평가 규칙을 분석하는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인정받고 있고 개념 강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이것 때문에 돌아가진 않습니다. 돌아가지. 고3도 요즘에 정시로 대학 가는 데 아예 없어요. 그렇죠. 아예. 이게 그냥 실력이 오르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왜냐면 그 모의고사가 계속 똑같은 패턴 나오니까 거기에 적응돼가지고 보면 벌써 점수가 좀 더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면 실제 그거랑 다른 패턴의 모의고사가 나오게 되면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왜냐면 그 모의고사 관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뭐 이번에도 이런 친구들 많죠. 뭐 22번은 왜 지수로 함수가 안 나오냐. 평가에서 22번 지수로 함수 나온다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만 나온 건데 그죠. 근데 자기가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맨날 그것만 나오니까 22번에 수열이 나오면 문제가 이상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구조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이게 작년에 이제 절에서 못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찾지 아셔야 돼요. 이거를. 요즘 뭐 검찰에서 무슨 조사받고 이런 거 얘기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체로서 보는 모의고사 전부 다 고등학교 선생님은 관여를 못하고 전부 다 대학생들이 만들어. 대학생들이. 대학생이 낸 문제를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왜 보는 겁니까? 평가 문제 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 기출 개념 공부 좀 점수 이번에 안 나오신 분들 빡세게 좀 시키시고, 그 다음에 정석적인 풀이로 기출 분석 좀 하시고, 그다음에 EBS 반드시 보셔야 돼요. EBS. 예. 그러니까 지금 대충 이상한 학원들은 EBS 안 보고 자기네 학원 자료만 보면 된다는데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0% 연계 무조건 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쉬운 게 연계돼서 나오더라도 뭐 이게 무조건 연계되고, 여기서 뭐 여기서는 6문항, 여기서는 5문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대충 유일하게 EBS 연계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이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게 미적분 기준으로 좀 이번 확통도 약간 좀 어려웠었는데, 이번 확통 28번이 EBS 연결 문제입니다. 확통 28번. 그래서 확통 28번 틀린 학생 여기 없겠지만, 조금 반성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리고 장전 수준에도 뭐 이렇게 해서 죽은 물고기 학원에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그래서 이상한 데 자꾸 쫓아다니시면 안 되고, 시간표 좀 한번 좀 체크 좀 하시고, 저희, 아무도 전화 안 주시면 설명을 못했다고 제가 혼납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번 주시고, 주시고, 참고적으로 이제 저희 학생 중에서 최근 4개년 이렇게 간 학생들 이렇게 소개 잠깐 하면은,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학생, 제가 이제 논술도 좀 수업하고 있어서 저희 클래스 학생들이 수능 말고 논술로 의예과 가는 학생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과분한 학생들이 와서 수업 좀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학생 전부 다 논술로 가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장시간 경청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